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현재 학생이 맡고 있는 점수,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과가 뭔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뭐 평가원이라든가 그리고 재수생들 입장에서 이제 수능 시험의 등급 점수가 4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일단 미적분보다는 확률 통계를 갖다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 자체가 서울에 있는 사기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의학 계열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측면은 일단 저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 자체가 뭐 4등급이라고 하는 게 성적의 기준 등급은 아니겠지만 최소 4등급 밑에 있는 등급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 이상의 등급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공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적분보다는 4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확률 통계를 그래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한 두 가지 경우로 이것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대학교 과가 미적분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죠. 그냥 자기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관성적으로 미적분을 갖다가 자기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은 사실상 굉장히 좀 냉정하게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학생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간에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택 과목 이전에 공통 과목, 즉 수일과 수투에 2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22문항 문제에 획득되는 점수에 따라서 사실상 미적분이라든가 확통은 조금 약간 부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개인으로 보거나 또는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공통 과목 22문항 중에서 수1이 11문항, 수2가 11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학생이 수1과 수2의 토탈 점수로 따진다면 74점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획득하는 점수 자체가 50점 미치다라고 하면은 뭐 공부량이 부족해서 미적분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변명에 가깝고요. 그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적분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수2 과목의 연관성인데 수2 과목 자체를 갖다가 지금 많이 놓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아이의 입장을 통해서 자기는 미적분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진짜 공부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본인 자체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는 조금 객관화된 시각으로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서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표면적으로 유리한 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공부량입니다. 공부량. 사실상 미적분 대비 확통의 공부량 자체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단시간 내에 확통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를 갖다가 공부하기는 되게 용이하고요. 그럼 당연히 확통의 공부량 자체가 미적분 대비돼 제가 볼 땐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 잔여 시간을 갖다가 공통 과목에다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리한 측면 하나, 이게 바로 공부량의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시험 시 시간 관리의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수학 같은 경우는 100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확통 같은 경우에서는 23번부터 27번 또는 요즘 들어서 28번까지가 체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일 과목, 선택 과목 때 미적분 같은 경우는 26번부터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실제 시험 시 우리가 공통 과목에 대한 점수를 갖다 절대적으로 획득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제 시험 시 시간 관리적 측면에서도 확통의 선택은 나름대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분명히 명확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확통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수 대비 대 표준 점수의 차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대학별 가산점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수능 시험에서 미적분을 갖다가 표준 점수로 만점 환원했을 때가 140점이었었고요. 그리고 확률 통계는 만점 원점수 100점 대비대 13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점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올해 수능 시험에서는 만점자 대비대 표준 점수의 차이가 2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비해서 사실상 표준 점수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확률 통계는 미적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공부량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아마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다라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신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뭐 확통이 좋다, 미적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희망하는 과 그리고 대학교에 따라서 확률 통계가 유리하냐, 미적분이 유리하냐를 갖다가 따져보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의 대부분 자연계,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최소 3%에서 최대 10% 정도. 뭐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뭐 이 대학은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확통으로 바꿀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본인이 희망하는 과 대학교에서 과연 확통, 미적분, 가산점의 비율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미적분 자체가 필수 지정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미적이라는 과목 자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투를 공부할 때부터 이미 미적은 공부를 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수투에 있는 내용과 미적분에 있는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다루는 함수 자체가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다수의 학생들보다 만약에 미적분에서 자기가 의도한 바 또는 생각한 바 성적대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함수 파트가 문제가 생겼을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갖다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라는 것보다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투 과목, 그리고 수일의 함수 단원들, 그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냐가 일단 미적분을 갖다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고 입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투를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단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를 갖다 공부해도 절대로 저는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아마 처음에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적분의 처음에 입문 단계는 굉장히 조금 편하다라고 학생들이 느끼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수투하고 내용이 똑같네. 단지 함수만 바뀌었네.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수능화, 모의고사 문제화가 되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든가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추론 문제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조금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겪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뭐 부단히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끝난 다음에 미적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미적분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적분을 갖다가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뭐 심지어는 중학교 때도 미적분을 갖다가 몇 바퀴 돌렸다. 이제 이런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미적분을 잘한다, 못한다, 이제 그 판단 자체는 뭐 저를 만나서 어느 정도의 레벨 테스트라든가 상담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판단은 아마 본인이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투 모의고사 문제에서 아니면은 뭐 수능이라든가 평가원 문제에서 공통과목 문제 22문제를 풀었을 때 수투 과목이 11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절반 이하의 문항에 득점률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조금 미적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공부량이 굉장히 적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미적분을 갖다가 선택할 때 굉장히 조금은 위험한 친구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강의만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제 혼자 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건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어느 레벨에 있는 친구인지가 그 판단을 갖다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강의를 듣는다라고 할 때 그 강의라고 하는 것도 현강일 수도 있는 거고 인강일 수도 있는데, 이 강의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굉장히 명확한데,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대로 그냥 그 입에다가 떠서 먹여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수학을 갖다 가리키는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풀이 방법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 주는 것. 즉 본인의 입장으로 본다라면 노력하지 않고서도 아주 조금의 노력만으로 양질의 수학적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의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문제는 그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수많은 인강 선생님들도 존재하고 수많은 학원들도 존재하고 또 수많은 수학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또 그런 또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생각보다 고득점을 맞는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하는 사실이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혼자서 보는 공부, 즉 혼자서 독학하는 공부와 인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현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게 병행이 될 때 일단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실력적인 측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만 보고 강의만 듣는 것만으로 그 학생 자체가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절대로 나오기는 힘들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